이친 가족의 유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문서 한 장. 그 속엔 미국이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이를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저는 정유나, 뉴욕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8살,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어는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에도 솔직히 관심이 없었죠. 제 어머니는 한국전쟁고아 출신으로 미국에 입양되셨는데 그 이야기도 단편적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제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던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첫 반응은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만난 기억만 있을 뿐 고모님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고모님의 유품을 정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친척이 없어서 전화 너머 장례식장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자. 낯선 나라에 대한 부담감과 밀린 업무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낯선 언어와 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모님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택시기사님은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한국말 못해요. 이 말 한마디만 겨우 할 수 있었죠. 고모님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벽에 걸린 한글 서예 작품들, 책장에 빼곡히 꽂힌 한국어 책들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옷장을 열자 고모님의 옷에서 희미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어릴 적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고모님이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속삭이시던 목소리.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47년 미군정 교육부 문자 정책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죠. 처음엔 별 의미 없이 넘기려 했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의 효율성은 전략적 활용 가치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호기심에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님의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며 생각했어요.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제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모님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내용은 저에게 그저 알 수 없는 기호에 불과했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모님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 통역사로 일하셨고 어떤 비밀 연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였죠. 당시엔 그저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이 일기장을 보니 그 이야기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해 근처 번역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일기장 일부만 번역해 두실 수 있을까요? 번역가는 일기장을 넘겨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군정 시절의 문서 같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모님은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면서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측정하는 비밀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기장 구석에는 공개금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구절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우리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은 2주 만에 간단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다. 반면 영어를 배운 통제군은 알파벳 외우기도 힘들어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연구가 비밀로 분류되었을까? 그리고 왜 고모님은 이 자료를 숨겨두셨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알 길이 없었어요. 동네 도서관에 들러 고모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서에게 물었죠. 이영숙이라는 분이 기증한 자료가 있을까요? 사서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전 이영숙 여사가 기증한 자료들이 있어요. 아직 정리 중이라 열람실 뒤편에 보관 중입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젊은 시절 고모님이 미군 장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언어연구팀 194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다 알 수 없는 그래프와 표가 그려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 곡선 분석이었고 영어로 작성된 코멘트가 있었어요. 놀라운 결과, 기존 이론과 배치됨, 추가 검증 필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고모님은 분명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한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누군가에 의해 억압되었던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이 뭐길래? 왜 미군정은 한글에 관심을 가졌을까? 고모님은 왜 이 자료들을 숨겨두셨을까? 미국에서의 삶, 로펌에서의 업무는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어요.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뉴욕에서 단련된 본능이었죠. 정윤아 씨죠? 저는 민지혁입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민지혁은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영숙 여사님의 조카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해 아셨죠? 민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님이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조카가 온다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라고요. 민지혁의 작업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고모님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 고모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숙 여사님은 놀라운 분이셨어요. 미군정 시절부터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죠. 민지혁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민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예요. 소리의 원리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해 설계된 유일한 문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애국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민지혁이 보여준 자료들은 실제 연구 결과였어요. 미군정 시절 실시된 비교 실험, 언어학적 분석, 학습 효율성 측정, 모든 자료가 한글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연구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거죠? 제 질문에 민지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의문이에요. 이영숙 여사님은 이 연구 결과가 의도적으로 묻혔다고 믿으셨어요. 민지혁의 작업실 벽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 세계 문자 체계 비교 자료, 학습 효율성 그래프, 그리고 중앙에는 고모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지혁이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영숙 여사님이 미국의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1950년대에 작성된 것들이었어요. 그중 한 편지에는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묻히고 있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희미하게 언어 실험 일지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민지혁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고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이 수수께끼에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요? 민지혁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의 삶과 연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기로 한순간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미셸 윌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저명한 언어학 교수인 미셸은 제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어요. 고모님의 일기장과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셸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유나.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한글이 가진 구조적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 특히 이 부분을 봐. 미셸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한글의 학습 효율이 영어보다 5배 높다는 내용이야.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을 거야. 미셸은 서류 더미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부 메모야. 한글이 영어보다 학습 효율이 높아 미국 교육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미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유나, 이건 단순한 문자 문제가 아니야. 국가 전략이야. 냉전 시대, 교육은 국력의 핵심이었어. 당시 미국은 자국의 문맹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 그런데 만약 한글처럼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어. 미셸의 도움으로 고모님의 일기장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고모님이 미군정에서 일하며 겪은 갈등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진실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보고서를 기밀로 분류했다. 왜 한글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발견인데 고모님의 절절한 고민이 담긴 문장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라는 한 줄이 써 있었어요. 미셸과 함께 추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미셸의 학계 인맥을 통해 당시 미군정의 교육 정책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초 미국 정부 내부에서 외국어 교육 정책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의 국제교육 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국가 차원에서 특정 문자의 우수성을 은폐하려 했다면 그건 역사적 진실의 왜곡이자 인류 지식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미셸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나, 내 고모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그 시대에 이런 진실을 지키려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믿었던 체제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민지혁과 함께 고모님의 옛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90대의 박철수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떨리는 손과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철수 선생님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숙 선생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소. 그 시절의 여자로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 고모님과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주변을 살피듯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때 우리가 본 것은 놀라운 것이었소. 한글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요. 누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민지혁이 물었습니다. 권력자들이지. 지식은 늘 권력과 연결되어 있소. 효율적인 문자는 대중의 문맹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문맹이 사라진 대중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워지지. 박철수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 헤어지기 전 박철수 선생님은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영숙이 남긴 것,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이오. 그 열쇠는 고모님 아파트의 오래된 서랍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마이크로필름 한 통이 있었어요. 민지혁의 도움으로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필름에는 1946년 미군정 교육부가 실시한 비밀 실험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효율성 측정,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보고서는 한글을 배운 아이들과 영어를 배운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비교한 실험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신문을 읽는 학생들 with 알파벳조차 못 외운 아이들. 보고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모음이 철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되었다는 점, 소리의 변화가 글자 모양에 논리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이 모든 특징이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문자 체계를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결론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공개되면 미국의 교육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음. 최고 기밀로 분류할 것.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가치관, 미국식 교육의 우수성, 서구 문명의 진보, 이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어요.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았던 거지? 민지혁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늘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죠. 그날 밤 고모님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뉴욕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 이 나라, 이 문화, 제가 거부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고모님이 남긴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우연히도 서울에서는 국제언어학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혁의 제안으로 우리는 포럼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특히 문자 체계의 역사와 진화에 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에서 창제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청나라 시대의 문자 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연구 결과입니다. 장 교수의 주장에 청중들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지혁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문가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아입니다. 최근 발견한 미군정 시대의 문서에 따르면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문서의 출처가 어디죠? 민지혁이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고모님의 자료, 미군정 보고서, 실험 결과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이 자료들은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과학적 문자 체계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학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학습 효율성 그래프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했어요.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른 주요 문자 체계와 비교한 학습 곡선이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청나라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문헌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자신감 있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셨나요? 1446년에 출판된 이 책은 한글 창제의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 건국 1636년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죠. 장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독일의 한 언어학자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정윤아 씨의 자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어학계의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고모님의 자료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고가 결합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매료시켰던 겁니다. 그중 한 사람, 국제언어연구소의 데이비드 밀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한글과 디지털 기술의 관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참여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인공지능의 언어 학습과 음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요. 초기 결과는 놀랍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지 고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가 이제는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연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내 정체성, 내 뿌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지혁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멋졌어요. 이제 당신은 이영숙 선생님의 진정한 후계자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자부심, 책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실을 증명해야겠죠.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미셸 교수와 함께 한글과 디지털 기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의 제안에 응한 것이죠. 연구팀은 한글의 구조가 AI 학습과 음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어요. 유나,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야. 연구실에서 미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디지털 알고리즘과 놀랍도록 호환돼 마치 500년 전에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고 설계된 것 같아.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사용한 음성 인식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사용한 시스템의 정확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평균 18% 높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셸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핵심이야.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블록 형태로 조합되는 방식이 디지털 코딩 원리와 유사해. 게다가 소리와 글자 사이의 논리적 연결성이 AI가 패턴을 학습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텍스트 음성 변환, 언어 학습 알고리즘,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번 놀라웠습니다. 한 테스트에서는 한글로 코딩된 음성 인식 시스템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와 상호작용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서는 거야. 미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미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이 될 수 있어. 민지혁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요.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미셸의 연구실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의 선구적 문자 체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현대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적합한지 상세히 분석했어요. 완성된 논문은 세계적인 언어학 저널에 제출되었고 놀랍게도 신속히 채택되었습니다. 저널 편집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이 연구는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특별호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는 언어학계를 넘어 IT 업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여러 기술 기업들이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개발에 관심을 보였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민지혁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우리의 연구 과정, 미셸과의 토론, 실험 장면들을 모두 담아냈어요.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처음으로 한글로 된 문장을 읽는 장면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읽은 한글은 세계를 위한 선물입니다. 민지혁의 내레이션이 영상에 더해졌습니다. 언어는 무기이자 문화의 방패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낯선 땅이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가장 먼저 고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무덤 앞에 서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생겼죠. 무엇보다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점차 선명한 그림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모님이 평생 지키려 하셨던 진실을,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고모님 묘 앞에 놓았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이제야 제 뿌리를 이해한 것 같아요. 고모님, 감사합니다. 민지혁이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 한글 잊혀진 진실의 부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으로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제 발표를 촬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 컴퓨터 과학자,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어 한마디 못하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이자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발표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학습, 음성 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가져오는 혁신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한 용감한 여성의 유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묻히는 것을 거부했고 자신의 뿌리와 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한글은 세계를 위한 선물입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특히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문맹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혁의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고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 미군정 시대의 자료들,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우는 장면, 연구 과정과 발견의 순간들, 모든 것이 하나의 강렬한 이야기로 엮여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교육 채널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되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현대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반은 뉴욕에서 반은 서울에서 지냅니다. 국제한글연구센터를 설립했고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디지털 기술과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센터의 벽에는 고모님의 사진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제 여정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고모님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문서나 연구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향한 열정,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자막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서 저는 제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고 고모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글로 맺은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